제 나이 28, 피땀 흘려 번 돈 전부를 잃고 하루아침에 땅거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소중한 돈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죠. 벼랑 끝까지 몰린 삶을 포기하려던 찰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책을 접했고 이후 깨달음과 함께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이동평균선 투자법. 오늘은 2,000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을 양성시킨 고지로 강사가 이야기하는 이동평균선의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을 기준으로 전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단언합니다. 왜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오면서도 투자 시장에 뛰어들까요? 답은 간단하죠. 돈 벌고 싶어서. 돈이 전부인 자본주의에서 돈 벌고 싶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살벌한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초보 투자자가 두 가지의 방식 중 기본적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한다면 종종 수익을 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초보 투자자인 개인과 세력이라 불리는 기관 사이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정보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걸 흔히 내부자 정보라고도 표현하죠. 개인이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미 호재를 알고 있는 세력이 주가를 다 끌어올린 상태이고 이때 개인이 매수한다면 최고점에 물리는 일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과 기관 사이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위해 봐야 하는 차트에는 세력들이 뉴스에서 그토록 꽁꽁 숨기고 싶어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우리는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차트 공부를 하다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이란 기술적 지표를 접하게 됩니다. 긴 말할 것 없이 지금부터 바로 핵심 내용 얘기해 줄 테니 집중해 주세요. 이동평균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기술적 지표는 이동평균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합니다. 볼린저 밴드, RSI, MACD, 피보나치 이 많은 기술적 지표 중 왜 굳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본다는 건 결국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보조지표의 근간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보조지표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덧붙여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은 이동평균선으로 시작해 이동평균선으로 끝난다. 이동평균선을 지배하는 자가 기술적 분석을 지배한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일정 기간 동안 이어진 가격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과거 1920년 미국에서 개발된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트레이딩 업계에서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정석 지표죠.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잘 알겠는데 주가의 평균을 이은 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고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의 가격, 즉 캔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이는 과거 20일 사이에 매수한 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내 종목이 수익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쉽게 매도하진 않겠죠.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인해 기존의 상승세는 유지됩니다. 요컨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를 파악하고 현재 가격과 비교해서 매수자들의 현재 손익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만 위치하지 않겠죠? 언젠가는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현재의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위치 관계가 변화하는 지점을 크로스 포인트, 교차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포인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는 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칭합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볼 때는 캔들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간의 크로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지금까지 손실권이었던 내 주가가 수익권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며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를 의미하죠.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해하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통해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손실권이던 매수자가 골크 이후에는 수익권이 됐으므로 불타기와 같은 추격 매수 심리가 생겨나고, 데드 크로스 전에는 수익권이라 안심하던 매수자가 데드 크로스 이후에는 손실권에 진입을 했으므로 당황하면서 손절을 고려하게 되죠. 이런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는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봐야 하는 이유, 가격과 이동평균선 간의 위치에 따른 해석, 그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동평균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 중의 기초이고, 진짜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 이격도, 그리고 역학관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할지부터 확실히 세팅해야겠죠. 차트에 5일, 20일, 60일, 240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면 됩니다. 차트에 보이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20일 이동평균선, 보라색이 60일, 그리고 회색이 240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세팅할 때 어떤 이동평균선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고지로 강사의 이동평균선 대순환 분석법은 단순히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들 간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로 강사는 각각 다른 기간값의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캔들부터 5, 20, 60, 242평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정배열, 그리고 정배열을 상하로 뒤집은 것이 역배열. 역배열에서는 정배열과 반대로 5, 20, 60, 240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 평선들이 혼란스럽게 얽힌 혼조세입니다. 혼조세에서는 242평선은 누워있고, 62평선은 하방으로 향해 있고, 22평선은 상방으로 향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명확한 추세라는 것이 없이 횡보를 지속하죠. 이 세 가지의 이평선 배열 상태 중 힘이 가장 명확한 건 정배열과 역배열로, 정배열은 상승 힘이, 역배열은 하락 힘이 매우 강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매우 강한 추세가 나타나게 매수 매도 의사결정을 내리기 매우 심플합니다. 정배열에서는 눌림목의 매수, 역배열에서는 반등 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정배열이 상승 힘이 강해서 매수로 대항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매수하냐, 아무 곳에서나 매수하면 물리는 거 아닌가?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은 단기부터 장기 이평선들의 순차적인 배열 상태이기에 눌림 또한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순서대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엔 5이동평균선까지 눌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다음엔 22동평균선까지 눌리고, 그 다음 차례는 62동평균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눌림이 발생할 때마다 이동평균선을 매수 포인트로 잡으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눌림목이 발생하는 원리에는 이격도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격도에 대한 설명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격도란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 이격도가 벌어지면 좁히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다시 좁아졌다면 벌어지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이격도의 성질 때문에 정배열에서 5위평과의 캔들이 벌어졌다면 좁히려고 눌림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22평선과의 이격도를 좁히기 위해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눌리면서 이 이격도가 모두 좁혔다면 다시 벌어지려는 성질로 인해 재차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이 이격도에 관한 꿀팁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이격도를 본다는 것은 주가의 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의 힘은 어떻게 판단하냐? 바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같이 봄으로써 주가의 힘을 판단하고 이격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상승 추세를 가정했을 때 이평선이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간다면 이격도는 크게 벌어지겠죠. 가파른 기울기를 통해 상승이 나온다면 눌림이 나오더라도 재차 상방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이는 주가가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가의 관성이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힘이 강할 때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차트에도 물리법칙이 통한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정배열과 역배열은 힘과 방향이 명확한 배열이었다면, 혼조세는 서로 다른 방향의 힘으로 인해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평선 배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에서는 상승과 하락 힘이 대립하면서 주로 횡보가 자주 나타납니다. 혼조세에서의 대응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횡보 이후 이평선들이 배열을 갖추며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찾아 그 방향으로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 이평선 배열 상태에 따른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방향이 명확한 곳으로, 확률에 우위가 있는 곳으로 베팅하라. 투자와 도박은 내가 아는 곳에 베팅하냐 모르는 곳에 베팅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확률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이동평균선 투자법 책에서는 이 확률의 우위를 엣지라고 말합니다. 엣지가 있는 곳으로 베팅하라.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 우리는 엣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젠 쉽게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힘이 명확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 알게 됐는데, 추세가 한 방향으로만 영원히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평생 우상향하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 없으니까요. 단기적으로라도 눌림이 발생하고 그를 통해 이동평균선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를 이평선 변곡 패턴이라고 칭합니다. 이평선 변곡 패턴은 우리에게 추세가 끝나는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이 신호를 모른다면 고점에 물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외워주세요. 캔들의 쌍바닥은 하락하는 5이동 평균선을 돌리고 5이동 평균선의 쌍바닥은 하락하는 22평선을 돌린다. 그리고 22평의 쌍바닥은 하락하는 62평을 돌린다. 이 공식에서 이동평균선들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캔들과 가장 인접한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죠. 하락하는 추세를 통해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캔들이 쌍바닥 패턴을 만들려면 음봉, 그리고 여기서 양봉, 음봉, 양봉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4일 동안 만들어진 쌍바닥 패턴은 하락하는 5이평선을 멈춰서 돌아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이평선이 돌아나가기 위한 쌍바닥 패턴은 캔들의 4배수인 4일이 걸린다면 5이평선의 쌍바닥은 5 곱하기 4, 약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니 22평선을 돌아나가게 만드는 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22평선의 쌍바닥은 62평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 원리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동평균선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지식만으로 말이죠. 지식만 알고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전 경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백테스팅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에 대한 실전 사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추세 매매법입니다. 금 1시간 차트예요.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변곡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죠. 상승 추세는 매수의 엣지가 있고 단기적인 이평선부터 차례대로 눌림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눌림의 매수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5이동평균선은 캔들과 가장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에 5이평선까지의 눌림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22평선 눌림이 발생할 때 첫 매수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접하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가 벌어진 곳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이평과 22평의 이격도가 벌어진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22평 부근에서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곳처럼 5이평과 22평의 이격도가 좁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62평선을 처음 터치하는 이곳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22평과 62평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모습이죠. 다음은 상승 추세 변곡 매매법입니다. 금 30분 차트예요. 상승 추세가 진행하다가 5이평선이 쌍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이평선 쌍봉으로 인해 22평선이 기울 것을 예상하고 5이평선과 22평선에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가 진행을 하다 62평선 아래에서 22동 평균선 쌍봉이 만들어지고 62평선이 하방으로 향하죠. 그렇다면 22동 평균선이 쌍봉이 발생을 했을 때 5, 20, 60 이평선이 역배열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죠. 하락 추세 매매법입니다. 이 구간에서 62평선이 기울며 하락 추세가 시작됐고, 여기 22동 평균선 첫 눌림이 발생을 할 때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면 이 추세를 먹을 수 있죠. 역배열은 정배열을 상하로 뒤집은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추세 중 처음으로 눌림이 발생을 했으니 공매도를 진입한다. 간단하죠. 다음은 하락 추세 변곡 매매법입니다.
강한 하락이 나온 후 오이평선이 쌍바닥을 만드는 것을 확인하고 쌍바닥이 완성이 됐을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오이평선의 3바닥을 확인하고 매수 진입 시 이 구간들을 취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혼조세 매매법입니다. 혼조세는 62평선과 240 중장기 이평선을 배제하고 단기로 짧게 매매하는 것에 좋습니다. 22동 평균선의 쌍바닥을 확인하고 5이동 평균선과 22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매수로 진입. 그러면 이 구간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 후 재차 눌렸지만 다시 22평선이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면서 결론적으로 22동 평균선의 3바닥이 완성되고 강하게 상승을 하죠. 앞전과 동일하게 5이동 평균선이 2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냈을 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이 구간까지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배열과 역배열처럼 강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익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매매 사용법도 모두 다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패한 투자자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깨닫기 전까지 좌절과 함께 이 시장을 떠나려던 찰나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란 책을 제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친분이 있는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죠. 저처럼 시장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이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뛰어난 트레이더 분들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글로벌 트레이더 협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실패를 겪지 마시고 저희 글로벌 트레이더와 함께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수많은 트레이더 동료들과 함께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